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오늘의 바둑 강의는 타이젠 6급 구독자분의 대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급으로 두신 바둑이고요. 구독자분께서 흑으로 두신 바둑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초반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반에는 서로 양쪽 귀를 다 가져가고 3연성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바둑을 처음 배울 때 많이 나오는 포석 중 하나죠. 자, 이 상황에서 흑의 다음 한 수는 보통 어디로 와야 될까요? 보통은 여기 가운데를 많이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은 서로 각자 다 가져갔고 중앙을 가져가는 순간 백의 간격보다 흑의 간격이 훨씬 좋아지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심화 과정, 그러니까 타이젠 1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많이 활용하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양날개가 펼쳐져 있을 때는 3-3으로 들어가는 걸 많이 활용합니다. 먼저 3-3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유는 백한테 껍데기만 주겠다는 거예요. 늘어서 귀를 먼저 살려놓고요. 보통은 백이 젖히고 늘어서 두터움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늘어가지고 살려두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걸 젖혀 이어놨었는데요. 여길 젖혀 있게 되면은 백의 모양이 너무 두터워지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는 젖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밀어놓고 손 빼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시켜놓고 여기 점을 찍어도 괜찮고요. 조금 더 귀 쪽 또는 변 쪽에 집중하려면 한 칸 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변 모양을 키워간다면 백이 가진 형태보다 흑의 간격이 더 넓고 그리고 귀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조금 더 두기 편한 바둑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실전에는 변 쪽으로 들어가셨어요. 항상 바둑은 귀, 변, 중앙 순서이기 때문에 귀부터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약간 하책입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는 눈목자로 다가왔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흑도를 공격해야겠다라고 해서 너무 가까이 가기보다는 적당하게 간격을 띄워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흑이 강하게 어딘가를 들어온다고 해도 백이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항상 공격을 할 때에는 너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일자 또는 한 칸 협공이 좋습니다. 날일자도 괜찮고요. 한 칸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쫓아가서 예를 들어 흑이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 흑돌 두 점 잡기 쉬워 보이나요? 어려워 보이나요? 잡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흑도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은 공격을 통해 집을 얻거나 또는 세력을 얻거나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흑이 도망가기 위해서 만약에 상변 쪽으로 온다? 지켜두는 겁니다. 아직 위험하니까 한 번 더 도망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흑이 둔 여기 4개의 돌은 있잖아요. 집을 얻고 있는 수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백은 1과 5에서 집을 확보하고 있죠. 이 정도 됐으면 흑도 충분히 타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양날개가 펼쳐져 있는 흑의 모양의 3-3 자리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집을 확보해 놓고요. 이렇게 집을 확보한다 라고 해놓는다면은 하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다음으로 큰 자리 좌상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흑이 여기 약점을 한번 지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붙이는데요. 여기서도 바로 끼워가지고 싸움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늘어줄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타개를 시도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젖히고 는다? 그러면 치 받고 코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집을 가져가는 전략을 하고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흑이 지금 양쪽 귀부터 해서 싹 다 백한테 내주게 되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둬서 중앙집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적당히 타개를 하면서 깎아만 준다면 흑이 물론 중앙집을 만든 건 맞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백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왜냐? 흑이 가진 건 일반가인데 반해 백의 집은 곳곳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공격을 하실 때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잡아야겠다가 아니라 지금처럼 공격을 통해 집을 확보한다 이런 느낌으로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진행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니까 흑이 막았을 때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강한 흑돌의 백돌이 너무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흑이 오히려 조금 타개에 성공한 그림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바둑 용어 중에 2점머리는 맞지 마라 또는 3점머리는 맞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석점머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 흑의 정수는 가만히 늘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늘어놓으면은 백의 다음 수가 마땅히 없어요. 흑이 강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집을 만든다? 그럼 반대편으로 한 칸 띄어서 타개해 놓고 바둑은 항상 천천히 가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약점이 많아집니다. 실전만 해도 여길 들어가게 되었는데 백이 가르는 순간 위쪽 흑돌 석점과 아래쪽 흑돌 한 점이 분리되면서 공격당하기 쉬운 구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타개를 하고 또 약한 돌 만들고 약한 돌 타개를 했으면 다시 한번 타개할 수 있는 돌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약한 돌을 2개, 3개 늘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 정도로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후 진행 계속 따라가 볼 건데요. 이런 수들이 경계해야 되는 수예요. 지금 이 수는 몇 선의 돌이 있죠? 2선의 돌이 있죠. 바둑은 2선을 두는 건 진짜 웬만하면 안 좋습니다. 2선이 좋을 땐 언제냐? 이때예요. 2선을 둠으로써 상대편을 확실하게 갈라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럴 땐 2선을 둬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수는 어떤 의미죠? 저는 이 수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안쪽을 받아도 다음 수가 없습니다. 늘면은 호구 쳤을 때 그대로 죽죠. 그리고 실전과 비슷하게 위쪽으로 지킨다고 해도 아래에서 타개하는 것 정도로는 흙이 처음에 들어간 거에 대비 효과가 미비해요. 중앙 공격당하면 이게 죽는 순간 바둑이 엄청 나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선은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항상 중앙으로 도망가야겠다. 중앙으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돌 하나와 돌 5개를 비교한다면 5개 쪽을 지켜줘야 되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길 늘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백이 여길 잡는다, 하나 죽는 걸로 바둑 치나요? 두 집밖에 안 됩니다. 버리고 또 큰 자리 가면 돼요. 중앙 쪽 견제해주고 받아주면은 젖히는 걸 통해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워 놓으면은, 물론 백이 집을 가져간 건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흙도 세력을 쌓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큰 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실전에 이 선으로 간 수는 하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진행 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백도 싸우다 말고 너무 이상한 데로 가버렸어요. 자리 자체가 작은 건 아니지만 큰 자리와 급한 자리가 있다면 급한 거 처리하고, 급한 게 다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큰 자리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급한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흑돌 5점입니다. 계속 공격해야죠. 도망가면은 공격. 지금 공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뭐 어떻게 억지로 나가서 살았다고 쳐도 1과 3을 이용해서 상변에서 큰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 자리를 그냥 가는 건 늘었을 때 흙이 두터워지는 순간 상변집도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큰 자리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바둑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계속 여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공격에 들어갔잖아요. 이때 이제 타이젠 1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직선 공격은 지양하셔야 돼요. 최대한 포위하는 기술, 바둑의 기술 중에서 대표적인 포위 기술은 장문이죠. 그런 것처럼 포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직선으로 따라간다가 아니라 날일자 또는 한 칸 행마를 통해서 흙이 나가더라도 멀리 그물을 씌울 수 있는 이런 수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공격해도 쉽사리 공격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다 죽어버리죠.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일자로 공격하는 게 좋았는데 실전 보시면 직선으로 공격하죠. 이러니까 타개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공격을 통해 얻은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살려줘 버렸죠. 그리고 귀중한 선수를 내줬어요. 이런 자리에서 받는 거, 이런 거는 수일기 공부를 했다면 안 받을 수 있었겠죠. 들어가면 따로 떨어진 두 집으로 공격이 안 되는 돌인데 굳이 이렇게 지켜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타개가 잘 되면서 흑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바둑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흑의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요? 물론 상변 모양이 너무 커 보이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둑은 이런 격언이 있죠. 아생연우 살타라고, 나의 것을 먼저 지켜놓고 공격을 해라, 이런 뜻이 있는데요. 먼저 지켜놔야 돼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키운다?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약한 돌이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길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백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생각했을 때 약한 돌이 2개가 된 순간, 이거는 그냥 제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얘도 약한데 1도 약해지고 있죠. 바둑이 급해져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지켜놓고, 만약에 여길 지켰는데 백이 여기까지 지킨다, 그럼 그때 여기 또 들어가서 적당히 싸우면 됩니다. 상대방의 집을 0으로 만들어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30집 있더라도 저희가 40집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두는 거를 최대한 멈춰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들이 아무래도 아마 초읽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서로 수읽기라고 할 게 없을 만큼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까지 그냥 진행시키겠습니다. 언제 좀 중요한 장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형세 판단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완벽하게 세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눈대중으로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바둑을 두실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집을 많이 만든 것 같나요? 한눈에 보더라도 흙의 형태가 훨씬 넓죠.
백이 가진 집은 우상, 우변, 상변밖에 없는 반면에 흑은 좌변부터 이어진 하변, 우하까지 엄청나게 큰 모양을 가지고 있죠. 흑이 좋은 바둑이에요. 그러면 이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만약 이 바둑을 진다면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내가 질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상변에 있는 흑돌 대마와 좌상에 있는 흑돌 한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하변을 고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지켜줘야 돼요. 하지만 중앙을 지키는 거는 집으로서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저라면 왼쪽부터 지켜놓고요. 백이 만약에 공격에 들어온다면 빨리 타개를 해서 약한 돌을 없앤 다음에 상대방이 해볼 데가 없게 만들 것 같아요. 바둑에서 승률을 제일 높이는 방법은 100집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10집을 이기더라도 확실하게 이기는 전략이에요. 이 수는 100집을 이기려고 하는 전략이다 보니까 바둑이 여기서부터 또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의 실수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변도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바둑이 좋거든요. 만약에 바둑이 나쁘다면 버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겨야 되니까요. 한 집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야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흑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굳이 어렵게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전에는 바둑을 너무 어렵게 두셨어요. 백이 지금 하변을 들어갔지만 이제 장문 씌우고 공격하면 어렵습니다. 포위당하는 순간 상변 쪽에서는 바로 두 집 만들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둑이 좀 어려워졌고요. 이후 진행에서는 너무 이렇게 서로가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바둑을 보면서 정리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때 흑의 다음 한 수는 보통은 이렇게 가운데를 찍는 게 무난하고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짜고 싶다라고 한다면 양날개가 펼쳐져 있을 때 3-3 들어가서 귀를 파먹어 놓고 그 다음에 하변 쪽 한 칸을 띄어서 하변집을 강력하게 만든다면 백은 일반가인데 반해 흑의 모양은 훨씬 넓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바둑을 두실 수 있는 겁니다. 변은 그 다음에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눈목자 이것도 한 칸 정도로 좀 떨어져서 공격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공격은 잡겠다가 아니라 공격을 통해 집을 얻겠다 이거기 때문입니다. 자, 눈목자 하고 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전머리는 아파요. 석전머리는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 선 가르고 나서 이때 이 선은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요?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타격을 먹일 수 있을 때 그때는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앙이 급해요. 빨리 살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 진행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때 공격에 있어서 내가 이제 잡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활로 줄이기와 같이 일직선 공격이 아니라 장문등, 그물을 씌우는 듯한 느낌의 공격을 해주셔야 상대편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전에 일직선으로 공격하면서 흑이 유리함을 잡았고요.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렸죠. 바둑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를 잘 판단해 주시고 유리하다면은 성급하게 공격을 또 만들기보다는 우선 지켜놓고 이런 전략의 이름을 아생연후 살타라고 합니다. 이 진행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흑이 바둑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한 돌을 찾고 약한 돌을 먼저 지켜서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승률이 높아져요. 내가 바둑이 불리할 때 10판 중에 2판 역전한다 생각하고 내가 유리한 바둑을 10판 중에서 9판을 이길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5급 4단, 5급 4급 3급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전에 너무 적극적으로 두셨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100집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려놓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까지 오늘의 바둑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